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26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많고 또 많다. 지을 자리도 참 많다. 앞산에 올라가 보니까 뭐 범어지구 그리고 뭐 송현지구, 대명 등등 지을 곳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있는 곳도 기존 아파트들도 정말 많았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매도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예상대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설 이후에 시간 차이를 약간 두고 물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또 글을 보셨을 거예요. 야, 매물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글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늘상 이래 왔다. 전세 물량 감소해도 11,609건. 전세 물량 예상 시뮬레이션은 12,300건, 12,300건. 어떤 흐름으로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세 거래량 신고되는 건수가 많지를 않아요. 근래 들어서 100건을 넘어가는 날이 잘 없습니다. 월세 매물 7,600건, 7,600건이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작년 말에 7,551건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한번 이미 매물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죠. 전체 임대 물량 19,209건. 작년 말보다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월세 물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구나. 거래량 45건. 조금 실망스럽죠. 거래량. 오늘 55건 정도 예상되는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틀치가 아니네요. 좀 많은 거래일수 좀 많이 포함되는 날씨 신고됨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더라. LH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지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더라. 지금 이거 도대체 설날 동안 아마 거래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거래 신고가 더 많이 이뤄질 거예요. 근데 700건을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마 역대 최저의 거래량 700건. 작년 6월달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지 않을까 요런 예상. 작년 초처럼 또 기대감을 품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규제를 워낙 많이 풀어놨으니까요. 13,000 화상파크들이 8억 1,000까지 내려왔네요. 13억까지 갔던 물건이 8억 1,000까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시면 13억까지 한창 가던 무렵에는 전세 가격이 6억이었어요. 지금은 전세 가격이 4억 5천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8억 1,000. 뭐 8억 9억 정도 아마 그 정도 시세가 형성되나봐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3평형 가격 3억 거의 한 35% 정도 하락했나요? 8억 4천 8억 4천 3억이 날아갔네요. 3억이 날아갔습니다. 전세 가격 고점 대비 크게는 2장 3장씩 이렇게 막 빠지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 다음, 네, 신산 하정파크들이 두 건의 거래에 있었는데요. 5억 2천 혹은 5억 3천. 9평 아니에요. 9평 아니에요. 39평이에요. 39평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9평 가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수성 월드 메르디앙. 근데 여기서, 층수. 누구는 25층, 12층. 층수는 저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서요. 수성 월드 메르디앙 33평형 가격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4억 8,700까지 떨어지고요. 강산 태영대 시양 25% 정도 떨어지는 모습. 대형 평형 평당 가격 1,000만원도 안되는 모습. 대신 센트럴 자입 4억 3천. 대신 센트럴 자입 4억 3천이에요.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연경 이제 거래 좀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40평형대 가격인데요. 4억 2천. 30평형대 가격 아니에요. 조금만 저도 평형 안 보면은 가격만 봐도 이거 그냥 국평이겠거니 생각할 정도.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년차 지나고 나서. 근데 시장 너무 암울한 시기하고 맞닥뜨려서 원하는 가격은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 월성 3정 그린코아 4억 1,000까지 떨어지는 모습.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데요. 요거 4억 1,000보다 분양가도 더 비쌌잖아요. 요거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요건 직거래였고요. 동대구 우방 IUCL 가격 30% 이상 하락해서 4억. 뭔가 가격이 이 어느 특정 가격대로 좀 수렴되는 현상. 한 1,300만원 정도 되나요? 1,300만원 정도 치이는 모습인가요? 네. 좀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은 평당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좀 가격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한참 때는 평당
보시면은 6억 5천까지 매매 가격이 갔으니까 평당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잘 나가는데 평당 3천만 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2천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1천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법물 보성 2차 그냥 35% 정도 빠져서 3억 6,500. 웬만한 것들 외곽 쪽 좀 법물처럼 좀 외곽 느낌은 있죠. 평당 1,000만 원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대곡년 레미안 39평이 3억 6천. 평당 1,000만 원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성서 우방타운 45평형 평당 얼마인가요 이거? 평당 800이에요. 웬만한 800대로도 많이 내려옵니다. 상인 영남 화성타운 요건 얼마인가요? 요것도 800? 평당 800만 원 느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 이 가격이 어떤 거는 많이 떨어져 보이고 어떤 거는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가격이 수렴하는 형태는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요 대구 시내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본다면 어느 지역에 걸리는 아파트들 그 연식에 따라서 또 층위는 조금 나눠지겠지만 가격은 평당 800의 느낌이 나더라. 진천이 AK 그랑폴리스 요건 평당 1,000만 원 느낌. 약간 더 많이 선호하고 조금 더 준신축 요런 느낌의 아파트들 2018년 1,000만 원 느낌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30%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설 전과 설 이후. 설 이후의 거래는 아직까지 작고 거의 다 이게 설 이전의 거래. 근데 1월 3일 이후에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인데요. 규제 해제 전과 후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네, 요거 평당 800만원 뭐 요 정도 느낌 나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 한 페이지 정도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800만원 요런 관점으로도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건당 거래대금 작년 말부터 쭉 오름세 이어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700건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3억 미만 비중 낮아지고 6억 이상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거래량 17건 중에 신고가는 한 건 있었어요. 6주년 동안 IBC 타입이 좀 달라서 이렇게 신고가로 비춰지지만 이거 층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야, 가격 별로 이 신고가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들죠. 그리고 과거에 그래도 작년까지 5억 초반대 이렇게 형성되던 그런 가격들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져서 이제 4억대 웬만하면 4억 후반대의 가격을 생각하게 만들고 서대구 KTX 영무 예당 같은 경우에는 요 4억 전후의 가격이 형성되더라. 그리고 24평형, 23평형, 네, 요 가격대는 2억 6천, 7천, 2억 6천, 7천. 그럼 평당 1,000만원 느낌 좀 나나요? 평당 1,000만원?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1,100, 1,200. 와, 신축은, 최신축은 그 정도 느낌이구나. 전세거래량 85건, 전세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매물 대비 많지 않다는 부분. 요게 숫자가 예전하고 비교해봐도 10월달 방송하고 1월달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10월달, 작년 10월달 거래량 잠깐 살아나는 느낌? 요 정도 거래 수준 정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의 거래량 요 정도 수준이다? 1월도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많지 않다는 부분. 가격대 보시면 수성 코롱 하늘채 거의 가격 고점 대비 1억 정도 빠졌고요. 두산 리버드 제니스 가격 빠진 거 보세요. 요게 서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죠. 아주 흔할 수 있는 형태. 12억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 힐스테이트 버머, 빌리브 버머 요렇게 요거 정도 묶어 보시면 곱하기 2 거기서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1억 정도 요 정도가 매매가 정도 형성되는 그 정도 느낌. 근데 요거 두산 리버드 제니스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장원 맨션 121제곱미터 5억 5천. 범어 쌍용예가 하여튼 상위권은 범어도 제가 범사 만삼 이런 거 특집 다뤄드려서 아시겠지만 상위권은 얘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나 하지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느낌도 듭니다. 범어 나온 프라이빗 2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4억 4천으로 빠졌다. 그럼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다시 2억대의 물건으로 내려보는데요. 웬만한 곳의 신축의 가격 2억 중후반. 근데 올해 나오는 신축은 정말 2억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느낌,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한 장대 비해서 2억씩은 다 빠지는 느낌. 네, 2억 정도, 요 정도, 1억 정도 차이 나면은 제가 그 눌러 사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라 언덕역 서원 포레스트 전세 가격 2억 5천. 그렇죠. 2억 5천 받으면 청약 당첨되었을 때 그때의 생각과는 좀 한참 차이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받은 느낌 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한신 휴플러스 가격 2억 5천. 웬만한 지역에 그래도 준신축들 가격. 그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전세는 오히려 계약도 그렇게 많이 잘 안 되는 느낌. 야, 과연 어느 아파트가 먼저 비게 될까라는 제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 이거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확실히 선호하긴 더 선호하네요. 이 금리가 오르건 뭘 했건. 저 아랫부분에 근데 80건 거래 중에서 그 아랫부분 가격도 있는데요. 한 2억 이상은 2억 중후반 이상이면 웬만한 준신축 아파트의 전세는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억 미만 비중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한창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창 때 87%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오를 구간이 더 남아 있겠구나. 4억 이상 비중은 지금 이제 10%는 무너질 때가 되었는 것 같고요. 전세 거래가 오늘 85건, 월세 거래가 75건. 요 비슷한 거래량 나타난다는 느낌. 그만큼 사람들이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 하지만 월세 가격도 피크를 찍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매물을 소진시키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목이 좀 불편해서 네, 오늘 이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